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목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희정입니다. 최근에 강세장을 이어오던 미국 증시 어제도 좀 다소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3거래일째 약세장을 보인 건데요. 이는 이 파월 의장이 추가 금리 인상을 좀 강력하게 시사하면서 3대 지수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가 넘는 하락폭을 보였고요. 그리고 또 어제 미국 시장에서 강력했던 하락폭 바로 테슬라와 엔비디아였습니다. 최근에 정말 큰 폭의 상승폭을 이어갔었는데 어제 시장에서 테슬라 5%가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러한 하락폭이 일시적인 조정인지 아니면 하락세의 전환인지는 아직 확실히 좀 추세가 보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 안에서 어떤 전략 이어가야 할지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저희 방송을 통해서 든든한 전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했는지 지금 시장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양시장 오늘 하락세에 출발을 했는데요.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을 해줬습니다. 이 시각 기준으로 0.23% 상승하면서 2,589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시작됐습니다. 개인 투자자 어제까지만 해도 홀로 강력하게 담아냈는데 오늘도 그 매수세 이어가고 있고요. 이에 외국인 투자자도 매물을 좀 담아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 4거래일째 덜어내면서 오늘도 358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는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역시나 오늘 파란불을 켜며 출발했는데 이 시각 기준으로 이렇게 상승세 전환을 해줬네요. 0.2% 상승하면서 877선 지나가고 있는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 투자자 강력하게 담아주고 있고요.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 매수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소폭의 매도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우리 시장 상승세로 전환을 해줘서 기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떤 종목에 집중하면 좋을지 어떤 포트를 종목에 좀 담아볼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주 움직이는 흐름도 보이고 있고 이런 시점에서 저점 매수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좀 담아볼까? 어떤 종목이 내 수익률을 가득 키워줄 수 있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종목은 잠시 후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요새 좀 며칠 좀 빠지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많이는 안 빠지고 있는데 일단 IT주들이 한 일주일째 지금 계속 밀리고 있죠. 결국은 미국 시장 반등 나올 거고 일본 시장도 크게 안 빠지고 계속 반등 줬다가 밀렸다가 반등 줬다가 뭐 그런 박스권 고점에서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일단 반도체에 대해서 3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는 뭐 뉴스에서도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빠졌던 부분들은 뭐 금리 인상 우려? 7월 달? 한 번, 두 번 더 한다라는 얘기가 원래 있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일도 아니에요. 뭐 한 번, 두 번 하면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가 대부분 중론이기 때문에 뭐 하겠죠. 뭐 안 한다고 안 했으니까 하긴 하겠지만 뭐 계속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로 해서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로 왔다 갔다 뭐 긴축 얘기로 왔다 갔다 하는데 반도체에 대한 그 바닥론에 대한 얘기가 점점 맞아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2분기 실적 나오고 3분기에 대해서 이제 좋은 얘기들이 또 다시 이제 기대에 또 부풀게 나오게 되면 조선주도 그런 기대감에 지금 최근에 이제 슈퍼 사이클에서 계속 올라가듯이 IT들도 분명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IT 부품주들은 저점 매수를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 왜냐하면 자 지수를 볼게요. 자 코스피부터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우상향의 상승 사이클에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지 죽으러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밑으로 이렇게 하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그럼 다시 상승으로 갈 겁니다. 그럼 다시 상승으로 지수가 올라갈 때 뭐가 갈 거냐? 일단 지수가 지금처럼 찌글찌글 움직이게 되면 테마주가 잘 움직일 걸 그랬죠. 근데 어제도 테마주는 잘 버텼어요. IT만 빠졌지만 IT는 좀 빠졌지만 어제 테마주들, 사료주들, 비천금속부터 해가지고 뭐 잘 버텼습니다. 빠져봐야 뭐 0.3, 뭐 이 정도? 플러스 0.5.
잘 버텼죠. 어제 IT주들 3%, 4% 빠질 때 잘 버텼는데 오늘도 보면 사료주가 잘 가요. 근데 지수가 찌글거려서 그래요. 지수가 그렇게 급등을 하지 않고 찌글찌글거리고 움직이니까. 근데 오늘 보면은 뭐 그렇게 크게 안 빠지죠. 그러니까 오늘 요 자리가 지금 자리가 이제 돌파된 이전의 고점 자리에 이제 분수령인데 여기서 돌릴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오늘 종가까지 2,590 정도를 안착을 해준 상태에서 이런 정도의 양봉으로 마무리를 하면, 그러니까 지금 2,589니까 2,590이라고 칩시다. 지금 정도의 흐름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일단은 지지해주고 오늘 미국 시장이 반등을 주면 여기를 교두보로 삼아서 내일부터 이렇게 반등을 줄 수 있는 모양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일단은 희망적인 자리가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미국 시장 오늘도 빠진다? 빠질 수 있죠. 왜냐면 미국 시장이라고 뭐 맨날 올라갑니까? 뭐 100일 올라갔으면 열흘은 빠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열흘 올라가고 90일이 빠지니까 그게 문제인 거고. 자, 미국 시장도 그동안 올라왔던 거에 그냥 눌림목이에요. 다시 눌리면 어떻게 돼요? 다 올라가겠죠. 미국 시장 그동안 여기서부터 100일 동안 올라갔으니까 뭐 열흘 정도 빠져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또 다시 100일 올라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서 문제인 거고. 어쨌든 떨어지면 조정을 받으면 다시 얘네들은 반등을 줄 거란 말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일본도 뭐 떨어지는 척해도 다시 올라가고 떨어지는 척해도 다시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반등을 주는 시점에서부터 우리나라도 눌림을 마무리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을 봤을 때 그리고 일본을 봤을 때에서 빠져도 2배 이상 너무 빠졌죠. 쟤네들은 이제 3일 빠지고 있는데 우리는 벌써 거의 이제 2주째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청개구리 상승장이라고 했잖아요. 말 안 듣는다고. 어쨌든 여기서 돌리는 경우가 희망적인 경우가 한 번이 나올 수 있고요. 그게 안 되더라도 여기 61선 있죠? 요까지 밀렸다가 어쨌든 간에 반등을 줄 차트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는. 눌리면 어차피 반등을 줄 건데 그 눌리고 반등을 줄 때에서 만만하게 움직일 수 있는 쪽이 IT고, 그 외에서도 어제 보니까 자동차도 움직였죠. 그러니까 눌리니까 움직이잖아요. 어제 현대차부터 해갖고 자동차 부품주들 눌리니까 움직이고, 그다음에 다른 업종들도 뭐 조선주는 원래 강했고, 뭐 보험주, 뭐 증권주, 뭐 건설주도 요즘에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웬만한 종목도 화학주 최근에 좀 움직였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종목들이 죽지를 않아요. 누르면 다시 갑니다. 누르면 다시 가요.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지수 빠질 때 현대차 봐봐요. 현대차 이게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다 죽지 않아요. 이렇게 이게 눌린 다음에 다시 올라온다고요. 지수가 죽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누르면 다시 어차피 움직일 거니까 누를 때에서 테마주를 공략을 할 거냐, 아니면 IT도 제가 테마라 그랬습니다. IT도 하나의 테마로 보시고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패턴 매매, 아니면은 뭐 강한 쪽으로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최근에 이슈 있었던 것처럼 뭐 드론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강하니까 의료기기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로봇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충전소 관련주들도 요즘에 많이 움직였고, 그래서 그런 이슈 있는 종목들이 잘 움직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단타를 치든가. 제일 안전한 쪽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IT다라는 것뿐이지 테마주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433, 622, 811 이 전략이 테마주를 버리지 말라라는 전략이었으니까 어쨌든 장은 좋습니다. 근데 이게 바닥을 치고 언제 반등을 줄 거냐? 일단은 오늘 바닥을 줄 수 있는 희망적인 시그널 50%짜리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50%는 되게 애매하죠. 80%, 90% 확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 모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모양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어제 흔들리고 오늘도 흔들릴까 봐 미국 시장 빠져서 대부분 노라톡방 보니까 다들 겁먹어갖고 어제 급락하는 줄 알았다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급락 안 나와요. 아니 미국하고 유럽하고 일본이 급락이 안 나오는데 뭐 맨날 우리 이미 벌써 급락했어 지금. 2주 내내 빠졌잖아요. 쟤네들에 비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황당한 뭐 급락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나올 거니까 어떻게 어떤 종목을 잘 저점 매수하거나 아니면 어떤 걸 단타를 칠까 이런 거를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시장 약세장의 흐름은 보이고 있지만 지금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지수의 변동이 있을 때 테마주를 좀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이 IT 부품주 공략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지는 잠시 후 표적 종목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더 단단한 투자 전략을 위해서 끝까지 저희 방송 함께 하시다가 지금 내 종목의 상황은 어떠한가 궁금하신 분들은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번호 023153
2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종목 상담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표적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종목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까요?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심택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오늘도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는데요. 이제 오늘은 어떤 지점에 진입하면 좋을지, 오늘의 매수가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조금 관심 있게 살펴보던 종목인데요. 오늘의 심택은 좀 어떻게 공략하시면 좋을까요? 자, 심택은 지난번에 가격을 안 주고 계속 도망가고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말고 기다리면 가격이 내려올 때 다시 추천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죠. 그때에서 이제 33,000원, 32,000원 뭐 이렇게 먼저 미리 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사실 오늘 이거를 IT 섹터, 뭐 IT 부품주를 공략한다 그래서 바로 튀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수가 확실하게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뭔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미국이 반등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하라는 건데 지금 6월 달이잖아요. 5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사료주하고 비철금속을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계속 어떻게 돼? 걔네들이 잘 올라왔어요. 5월 달에. 그리고 심지어 6월 달인 지금 자리에서도 그때 당시 워낙 바닥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도 팜스토리, 한탑 이런 애들 급등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하이드로 리튬 또 움직여요. 강하게. 근데 테마주들이 사실은 오늘처럼 지수가 찌글거리면 테마주를 하는 게 강하니까 그쪽을 하는 게 유리할 것 같지만 제가 아침에 봤어요. 테마주들이 계속 뻗어가면서 계속 쭉쭉 올라가는지 안 그래요. 아침에서 막 활발하게 움직인 다음에 다 밀립니다. 사료주들도 지금 그렇고, 그러니까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팜스토리 차트 보면은 넘어가서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뻗어가듯이 신송홀딩스, 한탑, 대주산업, 한일사료, 이지바이오, 이지홀딩스 얘네들이 쭉쭉 뻗어가고 지금 이 시간에 25%, 20% 막 이렇게 뻗어가고 내일도 뻗어가고 이런 강세를 줘야 되는데 안 그래요. 막 이슈 타고 움직였다가 빠지고. 그러니까 물리기가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아먹기가 좋지만 신규로 잘못 들어갔다면 물리기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갖고 오는 거고 그쪽이 강하기는 강합니다만 근데 IT 섹터들은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말고 어떻게 하자? 좋은 종목을 조정받을 때 사자. 그래서 지금 심택이 어제도 조정받고 오늘도 지금 조정받고 있으니까 조정을 마무리하면 또다시 정고점 돌파를 하고 또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TSE처럼 올라가는 흐름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거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아까 지수 얘기했잖아요. 하락장이 아니고 계속 우상향으로 열려있는 상승장입니다. 청개구리 상승장. 그래서 깔끔하게는 안 올라가지만 그래도 누르면 또 올라가고 누르면 또 올라가고 그래서 종목도 누를 때 사는 거예요. 누를 때. 그래서 이따가 심택 오늘 표적 종목으로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심택을 오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셔서 관심 있게 살펴보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어떤 가격 지점에서 오늘 공략할 수 있을지 오늘의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의 매수가 공개에 앞서서요.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조일알미늄 2,850원의 매수가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도 좀 상승의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는 매수가 미도달된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지난주 화요일에 원익QNC 26,650원의 매수가에 만나봤는데 10%가 넘는 10.5% 수익률 점차 키워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일 유니온 머티리얼은요. 4,550원의 매수가에서 8.2%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난주부터 심택 집중해보고 있었는데 32,000원, 33,000원 선에는 미도달된 지난주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에 퍼스텍 4,700원에 잡아주셨고요. 화요일에는 여행 관련주 롯데관광개발 12,080원의 매수가에 잡아주셨는데 아쉽게 수익률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원익QNC 잡아주셨는데 2,700원 선 이하에서 27,000원 선 이하에서 좀 저점 매수 진행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또 워낙 강력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이 지점에는 미도달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은 841.2% 달성을 해줬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원익 QNC 조금 집중해서 보고 있었는데 어제만 해도 6%가 넘는 상승폭을 기록해서 이 지점에는 좀 미도달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소폭 하락하고 있기는 한데 오늘은 좀 어떻게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자, 어제 표적 종목 원익 QNC 이것도 반도체 장비주인데 어제 원익 머티리얼즈 재료주도 강했고 원익 QNC도 어제 강했는데 수급을 보니까 개인들만 열심히 팔고 기관 외국인들은 하나도 안 팔았더라고요. 자,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어제 27,000원 얘기인데 가격이 안 들어왔죠. 들어왔으면 좋았겠지만 어제 뭐 이미 벌써 아침서부터 이미 강하게 9%대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쫓아가지 말자 그랬고 수급을 보면은 어제 개인들이 32만 주를 던지고 외국인들이 23만 주를 담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잘 안 빠져요. 잘 안 빠지고 왜냐면 억울하죠. 외국인들은 그동안 열심히 매집해놨는데 개인들이 다 던졌는데 누구 좋으라고 떨어뜨리겠어요? 다시 땡겨 올리겠죠. 개인들이 달라붙을 때까지 땡겨 올릴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얘는 다시 3만 원, 뭐 32,000원, 33,000원 계속 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 이걸 어떻게 사야 된다? 조정받을 때. 그래서 심택도 기다리니까 조정받으니까 가격이 내려오듯이 조정받을 때 사면은 물릴 일이 없어요. 막 올라갈 때 쫓아가니까 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계속 올라간다 그래서 쫓아갈 생각하지 말고 조정받으면 잘 공략하시면 되고 원익 머티리얼즈도 어제 같은 계열 회사로 원익 머티리얼즈 얘도 강한 흐름들을 오늘도 이어주고 있는데 얘가 무너지지 않으면 원익 QNC도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보면서 이쪽이 계속 무럭무럭 자라면서 올라가면 원익 QNC도 계속 올라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자? 조정받을 때는 적극 매수를 노리자. 그래서 이미 강하게 움직였던 애들을 버리지 말고 쫓아가지도 말고 기다리면 조정받으면 내려오니까. 그래서 조정받을 때 아직 미국 시장 조정받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아직까지도 조정을 탈피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 조정 과정에서는 그냥 싸게만 잘 사주면 됩니다. 어쨌든 가격은 미도달했지만 좋다라는 얘기였고요. 자, 급등명중 종목으로 TSE부터 볼게요. 자, TSE도 참 좋은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조정받으면 사야 됩니다. 조정받을 때 사시고 지금은 뭐 살 수는 없지만 수익 난 분들은 어느 정도 팔고 나머지를 그냥 가져가셔도 돼요. 근데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근데 눌리는 게 좀 무서울 수 있는 사람들은 절반보다 더 팔면 됩니다. 그럼 절반에서 더 팔어. 그러니까 70%를 팔든 80%를 팔든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 그때서는 내려오면 팔았으니까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더 팔면 내려오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고 근데 더 팔았는데 날아가면 기분이 나빠지겠죠? 비중은 조금밖에 없는데 그래도 아예 다 파는 것보다 나을 거고 만약에 이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 아까 얘기했었던 뭐 원익 QNC라든지 아니면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을 잘 공략하면 되는 거고 그래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원익 QNC 어제는 매수 가격이 안 들어왔지만 이게 지난주 한번 추천해가지고 가격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수익이 10.5%. 그래서 어제 이렇게 올라갈 때 수익 달성은 이미 됐지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예요. 절반 팔았는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직 하나도 안 판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원칙적으로는 어느 정도 파는 게 좋은 거고요.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사면 되잖아요. 나머지 갖고 있는 부분들은 32,000원, 35,000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3분기에 반도체 바닥 얘기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반도체 그 장비, 물동량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뭐 디램 가격도 뭐 바닥을 칠 거라는 그러니까 메모리 가격, 시스템 반도체부터 해갖고 디램 가격도 마찬가지고 바닥을 3분기서부터는 칠 거라는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들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거 말고도 사실은 뭐 알루코 같은 경우도 바닥에 있다가 올라갔는데 이거는 이제 알루미늄 관련주로 해갖고 얘기했던 건데 이것도 은근슬쩍 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에 있다가 모양 만들고 요즘에서 폭락이 없어요. 이렇게 폭락이 하지 않고 조일 알루미늄도 그렇고
조일알루미늄도 그렇고 뭐 IT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IT주들이 지금 대부분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있는데 그때 당시 5월 달에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조일알루미늄부터 해갖고 뭐 알루코, 하이드로리튬부터 해가지고 그때 당시 바닥에 모양 만들었던 애들이 이렇게 한 번씩 튀는 지금 다시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빠지면 또 매매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근데 오늘 가져오기에는 이미 벌써 아침부터 몇 프로 갔냐면 18% 가는 걸 어떻게 추천합니까? 그렇죠? 아침에 시가가 15%였다가 고가가 18%. 그래서 원래는 이런 식으로 다시 조정받으면 또 움직일 거니까 또 추천할 겁니다 그랬는데 이미 뭐 이쪽 벌써 다 급등을 하고 그리고 어반 리튬은 이름을 바꿨어요. 리튬 포어 뭐라고 바꿨는데 리튬 포어스 이게 이제 어반 리튬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그때 당시 5월 달에 얘기했었던 종목들이 어떻게 됐다? 다 이렇게 한 번씩 올라갔듯이 지금 IT 섹터들도 원익 QNC 그다음에 아까 했던 TSE 뭐 이런 애들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쉽게는 안 내려오겠지만 내려오면 땡큐하고 3은 웬만하면 먹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심텍도 그와 같은 일환으로 한 번 상승을 했고 이쪽으로 조정받으면 좋을 텐데 잘 안 내려온다 그랬죠. 물론 이거보다 더 빠지면 또 추천하긴 할 겁니다. 어차피 전고점을 돌파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32,950원 33,000원 이하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오늘 IT가 그렇게 폭등하면서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샀는데 이거 급등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면 아마 지루할 겁니다. 이게 지수가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수가 지금 2,590을 안착하고 있는 상황이고 양봉이 나오고 있죠.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싸게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어서 미리 좀 들어가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제는 좀 가격이 좀 들어왔으니까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 한 번 더 빠지면은 32,000원까지도 생각을 하세요. 어차피 32,000원 되면 또 추천하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얘도 우상향호를 그리고 있고 올라가고 눌림목이죠. 사볼만 해요. 그러면 눌림목이면. 그래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IT 섹터들이 지수와 함께 움직이면 얘도 이렇게 뻗고 뻗으면 뭐처럼 움직여요? TSE처럼 갈 겁니다. 얘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얘처럼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심텍을 공략하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의 그 반도체 시장이 점점 좋아진다 얘기가 나오면 심텍은 PCB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후공정 쪽에서 기판 그래서 반도체 패키징 기판 관련주 해가지고 뭐 이수페타시스는 이미 많이 갔고 그다음에 뭐 코리아 서키트도 있고 뭐 심텍도 있고 그러한데 이 별로 안 올라갔던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한 그리고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는 심텍 정도는 우리가 한번 저점 매수를 해서 올 하반기까지는 좀 볼 필요가 있다. IT 섹터들은. 그래서 반도체 패키징, 후공정 섹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기판 관련주가 있고 그래서 반도체 낸드 플래시서부터 해갖고 IT 부품주들은 삼성전자와 함께 일단 계속 좋은 얘기 나올 거예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도 계속 상향을 하면서 좋은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이미 잠정치가 내년 잠정치가 6조가 늘었어요. 예상치입니다. 예상치가 6조가 이미 늘어가 있는 상황에서 뭐 1, 2조가 뭐 그냥 확 늘어나는 하여튼간 예상치가 계속 늘어나는 이 상황에서 반도체 장비주들도 곧 이슈가 좀 돼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바닥에 있을 때에서 잘 저점 매수하자라는 취지니까 한번 잘 보시고 IT 부품주들은 시장이 반등 나오면 그때 강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직 시장이 확실하게 바닥이 아니라서 그냥 저점 매수의 개념이니까 쫓아 들어가지 말고 계속 낮춰서 저점 매수 정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오늘의 표적 종목 심텍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심텍 32,950원을 매수가로 잡아주셨습니다. 이 시장의 흐름과 함께, 이 시장의 상승의 흐름과 함께 좀 기다려 보셔야 할 종목인 것 같은데요. 최대한 저점 매수하셔서 차분히 기다려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송 중뿐만 아니라 방송 이후에도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저희 노란톡 입장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미리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실시간 대응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말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바로 삼화전기입니다. 이 삼화전기 매수가는 27,700원에 지금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 페라이트 관련주 참 지난달부터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 이 매수가까지 올라와 줄까 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자, 저는 이제 노란톡방 지금 열어놨는데요. 광고쟁이들이 요즘에 많이 기승이라 일단 잠깐 열었다가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닫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공개방송 있을 때는 공개방송 링크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혹시나 위험하면 위험하다고 알려드리긴 할 텐데 지금 뭐 위험하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줍줍 저점 매수하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저점 매수하다 보면 시장이 이제 조만간에 반등을 줄 겁니다. 바닥을 잡고 반등을 치게 되면 아, 종목들이 정말로 잘 올라가는구나 그때 느끼게 되는데 지금은 저점 매수하는 구간이니까 위험하다라는 상황을 전혀 안 알려줘요. 근데 나중에 정말 시장이 이상하다, 좀 위험하다 그러면 그때서는 이제 노란톡방에서 좀 더 미리 빨리 알려드리니까 시장을 가지고 대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어쨌든 그렇고 자 그러면은 이제 삼화전기 질문 주신 분 매수 가격으로 보니까 좀 물렸네요. 27,700원이면은 여기서 사신 건데 최근에 사셨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그러니까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떠 있을 때 공략을 하면 항상 집니다. 우리가 이기는 게임만을 해야 되는데 맨날 지는 게임을 해요. 5살짜리 이하 애들하고 팔씨름하면 무조건 이기죠. 근데 효도로 같은 사람들, 막 체중이 막 100kg 넘어가고 키는 180에다가 뭐 UFC 나가는 선수들하고 팔씨름 백날 해봐요. 백날 지지. 그러니까 이기는 게임을 해야 되는데 고점에 있는 쪽에서 공략을 하니까 일부러 강한 상대를 찾아서 싸움을 거니까 맨날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갔으면 그러니까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이겨야 되는 게임을 들어갔는데 정말 운이 없게 UFC 선수하고 권투 선수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빨리 항복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 단타는 그런 거예요. 들어갔는데 강할 줄 알고 내가 강할 줄 알고 들어갔는데 상대방이 너무 강해. 그럼 뭐 해야 돼요? 빨리 쥐지치고 항복하고 빨리 미안하다고 하고 도망 나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상황 파악을 해야 돼요. 여기서 확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갔다. 그럼 빨리 도망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지금 물려 있는 건데 자 일단 저점 자리가 여기 60일선하고 이 저점이 있으니까 일단 보유는 하셔도 됩니다만 위에 이렇게 콱콱콱 들어놓고 누군가가 팔아버린 이 흔적 때문에 아마 이게 쉽게 이렇게 웬만한 이슈가 좋은 게 나오지 않고서는 쉽게 들어주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25,000원까지는 들고 가시는 건 좋은데 이 전저점 2만 원까지 밀릴 수 있는 것도 아직은 조정이 끝난 게 아니니까 그래서 2만 원 지지, 25,000원 저항대 일단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한다는 생각하고 일단 버티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이 잘못됐기 때문에.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골프존 뉴딘홀딩스에. 뭐라고요? 골프존. 아, 골프존? 예, 뉴딘홀딩스. 골프존 뉴진홀딩스를 사셨다고요? 네네. 자, 그래서 매수 가격은 어떻게 되시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 5,200원네. 10%에 5,200원. 10% 5,200원. 그렇게 매수 가격이 높지는 않으신데, 그래 갖고 있다가 수익이 나면은 그냥 파셔도 될 것 같은데 그냥 갖고 있으세요? 그래서 뭐그 조금 단가 낮추고로 지금 들어가도 됩니까? 근데 이거 지금 사봤자 움직일 아직 그거는 없어서 살 수는 있어요. 추가 매수는 가능해. 비중도 적고 전저점 자리니까 추가 매수는 되는데 뭐 바로 움직일 것 같지는 않으니까 분할 매수를 좀 하시고 네. 그리고 지수가 그래도 오늘 이렇게 양봉이 나오니까 추가 매수가 되는데 어제처럼 이렇게 음봉이 나오거나 혹은 내일도 만약에 음봉이 나와서 또 떨어지면은 그때는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수가 양봉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담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수가 음봉이 나온다는 거는 코스닥 1,200개, 1,300개가 빠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다 빠지고 있는데 굳이 뭐 추가 매수해봤자 계속 떨어질 텐데. 근데 양봉이 나오거나 이러면은 종목들이 대부분 다 바닥을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도 양봉 나오고 모레도 양봉 나오면 계속 추가 매수를 좀 단행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얼마 정도 돼서 팔아되겠습니까? 한 5,500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 한 부분만 팔고 나머지는 또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이번에도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SKC, SKC 네, 12만 원에 20%. 12만 원에 20%. 네, 갈 때 항상 안 가니까 너무 지루해요. 좀 지루해도 그래도 다른 애들보다는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있네요. 네, 정말 지루한 주간매수라도. 애들은 꼼짝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아예 움직임이 아예 없는 애들도 있는데 그래도 얘는 2월 달에 바닥 대비 30%도 올라간 적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들썩들썩 거리잖아요. 최근도 바닥에서 20% 움직이고 이래야 돼요. 이래야 올라갑니다. 그래서 12만 원 가능성이 있고 비중이 20%니까 적당하신데 조만간에 지수가 확실하게 그러니까 미국이 반등 주면은 얘도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얘도 대형 주면서 요즘에 대형주 쪽으로 그래도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12만 원까지는 그냥 갖고 있어도 대충 알아서 올라올 것 같으니까 그냥 시간을 가지고 그냥 천천히 가셔도 되고. 아, 그러면 12만 원대 가면 매도하면 됩니까? 매수가에 오면? 거기가 이제 저항 자리인데요. 네. 그때에서 이제 얘도 이제 2차 전지도 들어가기도 하고 화학주도 그런데 요즘에 화학주도 괜찮아요, 흐름들이. 그래서 화학주로 돌파를 할지 2차 전지로 돌파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바닥에서 모양 만들고 있는 종목이라 지금 추가 매수하면은 12만 원에서 수익에서 좀 팔 수 있겠죠. 네,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추가 매수는 조금 시기상조라, 그러니까 오늘 이게 그러니까 양봉은 양봉인데 내일 하나 더 나와야 완벽한 바닥을 다지는 뭔가 양봉이 될 것 같아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일 속임수 음봉으로 이렇게 한번 더 떨어뜨리게 되면은 SKC가 좀 더 싸질 거거든요. 네, 얼마에 매수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 보고 매수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반등 나오고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 나온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해도 되고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 반등도 미약하고 미국도 빠진다 그러면은 얘가 저점으로 다시 내려오면은 지금 박스권 강력한 저점은 95,000원 정도. 네, 그러니까 10만 원 이하서부터는 저점 매수해도 될 것 같아요. 네. 10만 원 이하부터.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도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셀바스 AI에. 셀바스 AI. 네네네. 네. 19,500원에요. 네. 5% 가지고 있는데요. 비중은 5%, 19,500원에 5%. 지금 차트가 참... 자, 일단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강하질 않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뭐 애플 그거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처럼 폭발적인 상승을 주질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니, 팔고 나와버릴까요? 그러니까 손절도 고민을 해야 돼요, 이제는. 왜냐하면 전저점이 깨지면 네. 여기 전저점이 지금 16,600원 정도 되는데요. 저 자리가 깨지면 하단이 열려요. 하단이 열린다는 얘기는 지지란이 깨졌다는 얘기거든요. 지지란이 깨지면 네. 이게 지금 떠 있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12,000원 혹은 10,000원? 네. 그러면 이제 손실이 너무 커져서 그때는 손절을 못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만 나와버릴까 싶어요. 안 그래도. 그러니까 아직은 이탈된 건 아니니까 전저점이. 그래서 16,600원이 깨지면 손절을 하시고 네. 아직은 지지하고 있으니까 모르죠. 내일이라도 갑자기 미국 시장이 반등 나오면서 인공지능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2만 원을 확 주면 수익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직은 그냥 좀 더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저점이 깨질 때만 손절을 잘 하시면 됩니다. 아니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잠깐에 네. 보니까
뭐 유상증자 뭐 그 글자가 나오던데 유상증자가 발생이 되었어요? 발생이 됐으면은 주가가 여기 있지 않을걸요? 오늘 한가 갔을 걸 벌써? 아, 그렇지. 그렇죠. 그 유상증자가 뭐 그런 거는 없습니까? 사실 유상증자가 된다 안 된다는 아무도 몰라요. 그 회사 주주 배당 유상증자 발행가의 확정. 이 뉴스가 있긴 있네요. 근데도 별로 안 빠지네요. 그 있지. 이게 근데 네. 자 보면은 AI 융합 신사업 추진 가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똑같이 하더라도 네. 회사가 돈이 없어서 그러면 하한가를 맞는데 네. 뭔가 새로운 사업에 좋은 쪽에다가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모은다, 뭐 이런 식이면 이게 또 호재예요. 네, 아니 내가 아프니까 다른 주식도 유상증자를 받아봤는데. 그러니까 얘기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유상증자는 악재지만 신사업이라든지 좋은 쪽에다가 투자한다면 그게 호재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호재로 나온 건데 호재치고는 꼼짝도 안 하죠. 그러니까 뉴스는 왜 하가 안 가고 왜 20% 안 빠지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약주들도 유상증자를 하는데 뭐 그때 당시 뭐 되게 뭐 줄기세포 뭐 이런 거 여기다 투자한다 그러면 다 상한가를 갔어요. 왜냐면은 새로운 사업, 뭐 새로운 쪽으로 뭔가 이렇게 좋은 쪽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라 그러면은 그 돈으로 더 돈을 크게 더 벌 거구나. 라는 그런 이제 희망 섞인 얘기일 때문에 똑같은 유상증자라도 돈이 없어서 유상증자하는 경우랑 신사업에 투자하는 조금 이거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일단 호재로 나왔는데 안 움직이는 거 보니까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결론은.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 주식을 가지고 있게 되면 유상증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네, 받을 수 있죠. 예. 들어가면 되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궁금한 게 알게 돼서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을 갖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셔서 노란톡 입장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종목 상담 신청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심텍,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는 32,950원 잡아주셨는데 지금 32,7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지점에 진입하면 좋을지 시장의 흐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시장 확인해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 매수세로 지금 전환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3거래일 때 좀 강력한 매도세를 보였는데 이렇게 매수세로 전환했다는 점 좀 유의미하게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에 반면에 개인과 기관 투자자 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과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 IT 관련주들 담아내는 모습이 확인이 되면서 오늘 이러한 업종에 집중하면 좋을까 조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양시장의 지수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 0.34% 상승하면서 2,59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이 매수세에 힘 입어서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0.42% 상승하면서 879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매수세로 전환해준 점 그리고 이렇게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점 이어서 이렇게 우리 시장 개장한 지 1시간 20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은 어떤 상황인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뭐 지금 시장은 눌리고 있는 건 맞는데 어제보다는 좀 덜 빠지죠. 먼저 빠져서 그래요. 근데 미 선물 제가 계속 보고 있는 미 선물이 아까는 플러스였는데 지금 다시 마이너스인데 그렇게 뭐 많이 빠지는 거 아니고 플러스 0.02, 마이너스 0.02, 그러니까 소수점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강보합, 약보합 정도 수준. 그래서 미국 시장이 반등을 줘야 우리나라도 반등을 줄 텐데, 근데 그렇게 머지는 않았다 봅니다. 지금 지수를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61선 라인에 강력한 지지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자리에 지지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지지를 두고 미국 시장이 언제 반등 주나, 뭐 그거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렇게 어제까지 빠졌는데 뭐 한 번 더 빠지면 미국도 나스닥은 20일선 라인일 거고 다우존스는 빠질 자리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제 다우존스는 장중에 플러스도 났어요. 그 나스닥이 1% 가까이 빠진 거는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얘네들도 박스권 내지는 다시 우상향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눌림목 정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일본 시장 또 이러다 넘어갈 것 같기도 하고 잘 내려오지도 않아요, 얘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유독 많이 빠져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장점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두들겨 맞은 거는 억울하지만 먼저 맞았기 때문에 빠질 폭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뭐 우리나라만 이렇게 떨어질 일은 없으니까. 그러면은 조만간에 바닥을 잡고 올라갈 텐데 그러면은 뭘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거냐. 최근에 조정받았던 거 하면 돼요. 그러니까 IT도 IT지만 조정받았던 거. 사료 비료주들도 최근에 좀 조정받았어요. 이쪽도 조정을 받았고 비철금속도 마찬가지일 거고 최근에 조정받았던 애들. 그러니까 오늘 좀 움직이는 거고 그다음에 어제 자동차 업종들도 보면은 현대기아차들도 뭐 어제 뭐 상담으로 만도했었었는데 HL 만도부터 해가지고 뭐 현대모비스 HL 만도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좀 조정받기는 되게 잘 갔네요 어제. 어쨌든 기아,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들, 뭐 성우하이텍 뭐 등등 최근에 이렇게 조정받았던 애들이 지금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주들도 뭐 오늘도 그렇게 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면서 2차 전지가 급등하거나 그쪽에 충전소 관련주들 빼고는 움직이는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정을 받을 때 사볼 만한 매매할 수 종목이 되게 많은데 그나마 제가 볼 때는 제일 만만한 쪽은 IT로 본다라는 얘기고, 다른 게 나쁘다는 얘기야. 다른 거 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나마 IT가 제일 만만해 보이고, 그리고 오늘 하나마이크론이 아침에 고점을 돌파를 하길래 이거 이렇게 되면은 시스템 반도체가 갑자기 이슈가 돼서 움직이나 했는데 이제 좋다 말았죠. 윗꼬리가 생겨서 조금. 그런데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이것을 팔아버린 건지 아니면은 물량을 먹어가기 위해서 확 올렸다가 눌러놓은 건지 이거는 장 끝나고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최근까지 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신고가로 갈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하나마이크론. 그러면 이제 시장이 우리나라 바닥을 치고 얘가 신고가를 가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가면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들도 움직이겠죠. 그런 흐름을 지금 머릿속에서 그려내면서 3분기에서는 실적이 바닥을 쳤다, 좋아질 거다, 이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6월 30일까지 끝나면 이제 7월 달서부터 발표가 슬슬 될 건데, 그때에서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분명히 IT에는 좋은 얘기 나올 거거든요. 그럼 뻔하잖아요. 바닥에 있는 애들은 움직이겠지. 그러니까 지금 IT 부품주들 바닥에 있는 것들이 제일 만만하다라 얘기하는 건데, 한번 보자고요. 7월 달에 이제 실적 발표들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서 8월 달까지 시작 발표가 나오게 되면 과연 IT 섹터들이 꼬꾸라지는지 올라가는지 보자고. 분명히 좋은 얘기 나오면서 이미 다 준비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다 써져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쓰는 시나리오는 아니고 늘 그래요, 매년. 이쯤 되면 이제 실적 발표 시즌 되면은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거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바닥주지 움직이는데, 이번에는 IT가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달, 7월달에서는 IT에서 좀 돈을 벌자라는 얘기였고요. 자, 그러면 상담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과 같은 시장의 흐름에서는 어떤 종목이 좀 움직일까 고민을 하고 계셨을 텐데요. 전문가님께서 지금 시즌에서 이 IT 관련주들 조금 더 집중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시장 어떻게 움직여주는지,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이 좀 잘 움직여줄지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바로 KMW입니다. KMW 매수가는 18,000원에 3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 통신 장비 제조 업체인데요. 최근에 좀 하락세가 계속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소폭의 상승세 보이면서 이제는 바닥을 딛고 좀 올라와 주는 건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계실 텐데, 전문가님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계속 좀 보유하셔도 괜찮을까요? 통신장비지가 최근에 좀 움직임이 나왔는데 어제는 좀 빠졌어요. 많이 올라가서. KMW 어제는 좀 빠졌는데 얘는 근데 뭐 올라간 것도 없고, 이거 뭐 문제 있나 본데? 차트 보겠습니다. 18,000원에 사셨고 이거를 왜 사셨을까? 차트가 이런 식으로 망가져 있는 애들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전저점은 살아있네요. 이것까지 깨졌으면 정말 큰일 나는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우하향으로 내려가는 종목은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는 함부로 건드렸다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어떤 장난을 잘 치냐면 급락을 장난을 잘 쳐요. 왜냐면은 세력들은 이거를 2,000원에 사서 5,000원에 먹으면 100% 이상 수익 나잖아요. 그런 장난을 치기 위해서 박살을 냅니다. 그리고 박살을 내야 개인들은 던진단 말이에요. 지금에서 안 던지죠. 버틴단 말이에요. 장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하향으로 있는 애는 무서운 애들입니다. 함부로 덤비지 마세요. 많이 그동안 올라갔던 것 부분들 때문에 지금 후유증 나오는 건데 벌써 후유증이 1년, 2년, 지금 3년째 가고 있는 건데 아직 바닥을 안 쳤습니다. 이런 건 함부로 사는 게 아니고 들어갔는데 아니다 싶으면 그때 바로 그냥 나왔었어야 되는데 당연히 17,700원, 17,500원 들어주면 빠져나오는 게 제일 좋고요.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10,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종목으로 보이니까 어떻게든 빠져나오기를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정 안 움직이는 것 같다, 올라오는 게 없다, 그러면 잘라버리고 다른 걸로 교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단기간에 빨리 반등 주기를 기다렸다가 쭉 반등 주면 안전한 종목으로 교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카카오페이인데요. 어떤 거요?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네. 그래요.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돼요? 56,000원에 18%요. 52,000원에 18%.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그쵸? 네. 자, 차트를 보면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하여튼 카카오 그룹주들이 다 그래요, 지금. 네, 카카오뱅크도 그래서 그렇고. 너무 자꾸 내려갔어. 아니 그렇게 5월 달에 제가 차라리 알루코라도 샀으면 지금 수익인데. 아유, 알루코 뭐예요, 이거? 왜 이렇게 잘 간대? 그러니까 차라리 테마주들 이렇게 우상향으로 있는 애들 건드리면 웬만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거나 뭐 이슈가 있으면 움직이거나 뭐 하이드로 리튬 아니면 뭐 저기 뭐 한탑, 신송홀딩스, 팜스토리 매매할 것도 많았는데 잠수 타는 종목을 사니까 자꾸 잠수 타잖아요, 얘가.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거 흐름이 움직임이 없어요. 지금 흐름도 그렇고. 근데 다행인 거는 손실이 크지 않으니까 조금만 반등 나오면 되겠네요. 5%만 반등 나오면 53,000원 가면 수익으로 바뀌게. 56,000원이에요? 그럼 또 네. 올라가야 되네. 한 55,000원에서 56,000원 사이로 그냥 올라오면 IT 해야 돼, IT. 원래 예전에서는 IT가 카카오도 IT고 네이버도 IT였는데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꼼짝을 안 해요.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개인들만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안 가요. 무거워서. 그래서 안 가는 거니까 좀 가볍게 IT 부품주로 들어가거나 차라리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얘보다 지금도 더 낫습니다. 많이 올라갔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네. 근데 지금도 그게 더 나아. 왜냐하면 개인들은 더욱더 안 건드릴 거고 계속 이런 것만 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들의 생각과 거꾸로 가면 돼요. 근데 이런 건 가능하죠. 만약에 이거를 10만 원에 물렸는데 손절합니까? 아니, 그럴 땐 가져가야죠. 왜냐면 언젠가는 가기 때문에. 가져가려는데 지금 물린 게 크지 않잖아요. 뭐 5%, 8%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조금만 올라가면은 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반도체 장비주로 교체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큰 이득입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뭐 시장이 찌글찌글 거리는데 제가 볼 때는 괜찮아 보이니까 겁먹지 마시고 내일 금요일인데 어쨌든 IT 부품주들 잘 저점 매수해야 또 3분기, 2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에서 3분기에서도 계속 좋은 얘기 나올 것 같으니까 IT 부품주 저점 매수하시라는 얘기 6월 달에 계속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이후에도 저희와 소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